사실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근로자 입장이 많으실 것 같아서 팁이 될 수 있는 걸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권성환 변호사님께서 알바생이 알아야 될 법률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바생 연구 결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이 알바생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그리고 전액 그리고 물품이 아니라 이제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간,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4대 보험 같이 이제 법령상 그런 근거가 있지 않다고 하면 뭐 예컨대 뭐 일복비라든지 또 뭐 식사비, 기숙사비 뭐 이런 명목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상계를 하는 관행이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퇴직금을 말씀드렸는데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알바생의 경우에 이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 15회 이상 근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예컨대 이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뭐 그 사용주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고 잠깐 휴가를 쓴다거나 뭐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이런 기간까지는 이제 근로기간으로 그 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동의를 받을 때 문자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되는데 듣기로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곳은 주 15회를 일부러 못 채우게 정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안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이었던 거죠? 네, 주 15시간이라서 채팅에서 주 15시간 아니냐? 네, 주 15시간. 그러니까 살짝 이제 말씀 실수로 하셨는데 주 15회 저게 매력이에요. 1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지정을 감사합니다. 자기 말에 집중하게 하려고. 관심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임금을 이제 못 받았다 내지는 임금을 체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물론 뭐 법무부에 청천을 오시면 되지만 그냥 이제 뭐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특별 비법을 김지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경우,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그 직접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방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나 이제 고소장 접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번 없이 1350번 이게 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거든요. 전화해서 내가 임금 체불 때문에 진정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이제 받으러 이제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셔서 이제 내가 이제 못 받은 금액하고 뭐 경위 같은 거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용자를 콜해서 조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면 미지급 이제 임금액을 정리를 해서 청에서 사용자한테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 10가지 오면 사실은 이게 사용자들이 내가 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주더니 말을 이제 잘 이렇게 들어서 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소송을 일단 해야 되는데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리를 해주거든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이걸 들고 가면 이제 무료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저희 법무법인 창천에 이제 도움 못지않게 국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 네, 그렇지만 저희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을 위해. 뭐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쉽게 밝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몇 범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혀버리면 그냥 그 사건이 딱 클로징되는 그런 이제 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가 이제 임금 지급 부분이랑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부분을 위반하는 부분. 물론 뭐 그 말 한마디로 그럼 끝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적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의사로 확인을 하고 이제 사건을 끝내겠죠. 아 근데
이 와중에 김정은 변호사님은 박정원 변호사님 술 잘 드세요 이 얘기는 아니, 아까부터 어느 맥락?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톤이라고 피부가. 네, 근데 오늘 처음에 좀 당황해서 지금 네, 아까 오디오 사고 때 네, 앞에 30분 동안 약간 신경 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뭐 그러니까 뭐야 김골무 변호사님이라고 아까 골변도 있었어요. 골변. 아, 골변도 있었어요. 아, 이상 김골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 봐요, 김골무. 아니 저 골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골변은 골변은 좀 골변은 좀 근데 김골무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골변은 네. 약간 딕션 킴보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딕션김이 제일 좋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 통해서 이제 질문을 조금 접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은 보통 채용을 하기 전에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교육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사실 질문을 주셨어요. 대원칙은 이제 사용 종속성이 있으면은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교육 시간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뭐 실제로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실제 업무와는 좀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수강하는 그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 그때는 이제 근로시간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이제 최저임금법 그리고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크게 이제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법률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방송은 이제 이 시간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품격 있는 방송으로. 그 표현 참 좋네요. 더 품격 품격 있는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는 네, 고품격 법률 방송으로서 네, 품격 있게 이제 각자 네, 행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